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기준으로 올해는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사실 날씨가 추우면 추울수록 보일러 사용 방법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여기 있는 영상에 다 올렸었어요. 나는 신경을 좀 많이 쓴 영상이니까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나서라도 꼭 보는 걸 권장드려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보일러의 기능 중에 가장 많은 논란이 되는 외출 모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외출할 때 외출 모드 틀어놓으면 되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현실은 보일러 제조사에서도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리고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켰는데 왜 보일러가 터지고 동파가 생기는 걸까요? 이 영상에서 그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여러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이 잘 올까요? 고여있는 물이 잘 올까요? 당연히 고인 물이 잘 옵니다.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일러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는 난방수라고 하는 물을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데피고 다시 보일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난방수가 얼어서 동파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순환시켜주면 됩니다. 바로 외출 모드가 그 기능이에요.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수의 온도가 떨어지면 난방수를 한번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그거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게 되면 보일러를 자동으로 켜는 기능입니다. 동파 방지라 그러죠. 난방수를 데워서 그 물이 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도 보일러가 파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출했을 때 쓰면 좋은 모드라고 해서 외출 모드라고 제조사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일러 제조사도 그렇고 보일러 전문가들은 왜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조사, 심지어 같은 제조사라도 제품마다 외출 모드의 세팅값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온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면 올리는데 가스가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난방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동파 방지 센서의 위치와 실제 얼어있는 물의 위치와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센서의 온도는 10도라고 하는데 이미 물이 얼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일러 브랜드 3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경동나비엔, 린나이, 귀뚜라미.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거는 제품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에 물어보는 게 정확한데, 대부분은요, 경동나비에는 난방수 온도가 10도가 되면 순환 펌프가 돌아가고 6도가 되면 보일러가 켜집니다. 린나이 같은 경우에는 4시간마다 한 번씩 난방수 온도를 최저로해가지고 10분간 보일러가 돌아가요. 기기에 따라서 4시간이 아니라 6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제품도 있고요. 귀뚜라미 보일러는 외출 모드를 하게 되면 실내 온도 8도 기준으로 이거보다 낮아지면 보일러가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알겠지만 제조사마다 외출 모드에 대한 기준이 다르거든요. 근데 정말 추운 날에 외출 모드를 했을 때 왜 난방비 폭탄이 나오냐면요, 사실 별로 안 추운 곳에서는 외출 모드를 하나 보일러를 끄나 보일러를 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정말 추운 곳에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가 발생된 그런 때에 외출 모드로 돌려놓으면 단열이 잘 안 돼 있는 집은 방의 온도가 확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올리려고 그러면 가스비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운 날에 외출 모드를 해놓으면 난방비 폭탄, 가스비 폭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실내 온도를 1도 올리는데 가스비가 7% 정도 더 사용된다고 하니까 결국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안 떨어지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나 하루 정도 바깥에 외출할 때 보일러를 끄거나 외출 모드로 하지 말고 실내 온도보다 3, 4도 정도 낮게 세팅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한파가 왔을 때 물이 얼거나 동파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겠죠. 보일러가 얼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 동파됐다 뭐 이런 이유는 보일러를 끄거나 코드를 뽑았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긴 해요. 근데 보일러 정비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외출 모드 상태인데도 보일러가 동파했다고 콜 받아서 출동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뭐 직수간에 보온 작업이 안 됐다, 뭐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오는 음펜파 효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긴 한데, 진짜 이유는 센서의 온도하고 얼어있는 곳의 온도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보일러 내부에 동파 방지 센서가 있는 곳은 아직 얼지 않았어요. 그쪽은 온도가 막 10도 이렇다고 쳐요.
근데 베란다 바닥이나 방으로 들어가는 관에는 그쪽엔 따로 센서가 없거든요. 모든 배관 안에 센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쪽에 있는 물은 얼었어요. 보일러 내부에는 안 얼었어요. 보일러 내부에서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난방수가 흘러가는데 베란다 쪽이 얼어 있으면 점점 얼고 해서 나중엔 결국 보일러 안에까지 얼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란다 쪽이 얼어 있으면 난방수가 순환이 안 되고 방이 안 따뜻해지고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말 추운 날에 외출 모드를 해놓으면 동파 방지 기능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얼거나 뜨거운 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는요, 동파 방지 기능이 있는 보일러가 동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에서 수리를 요청하게 되면 무상 수리가 아니라 유상 수리일 수도 있어요. 물이 얼면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이 터져버리면 유상으로 수리해야 됩니다. 아, 제조사에서 동파 방지 기능 믿고 이렇게 한 건데 제조사 책임 아니냐? 아니에요. 보일러 사용 방법이나 환경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결국 소비자의 책임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러면 외출 모드 쓰지 말라는 거냐? 자,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 장황한 설명들을 했는데 결론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만 명심합시다. 정말 추운 한파가 오면 보일러를 끄거나 외출 모드로 하지 말고 집에 사람이 없더라도 온도를 3, 4도 정도 낮게 계속 켜둘 것. 그리고 한파가 왔을 때는 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뜨거운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려가지고 살짝 열어서 똑똑똑똑 떨어지게 할 것. 이 두 가지예요. 보일러를 끄거나 외출 모드로 하지 말고 3, 4도 낮게 설정하라고 한 이유는 동파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난방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을 또 똑똑똑 떨어지게 하라는 이유는 왠지 뜨거운 쪽으로 돌려놓고 수도꼭지를 열었으니까 보일러가 계속 틀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보일러는 이렇게 약하게 물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작동할 때는 물의 흐름량을 감지한 다음에 보일러 작동시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똑똑똑 떨어지면 보일러가 안 도는데 왜 동파 방지를 예방할 수 있냐?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흐르거나 순환되는 물이 덜할까요? 고여있는 물이 덜할까요? 약간의 물은 쓸데없이 소비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물 때문에 물이 조금씩이나마 순환을 하게 되고 그게 결국 동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물이 아까워요. 그렇게 며칠 해봐야 설거지 한번 샤워 한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이 작으니까 정말 추운 지역이나 한파가 오면은 집에 사람이 없을 땐 이 방법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보셨으면 왜 보일러 제조사에서 외출할 때 외출 모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외출할 때 외출 모드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하게 되면 외출 모드 상태에서 동파가 일어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제조사가 지겠죠. 시킨 대로 했으니까. 근데 제조사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난방비 절감과 동파 방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도 난방비 절감이나 그런 게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링크 드렸죠? 지난 난방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번 겨울에서는 이 영상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이 작년 겨울에 비해서 별로 안 춥거든요. 그래도 제가 사는 지역은 좀 괜찮지만 정말 추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지역에 살아서 올해 겨울 한 번도 보일러를 안 켰어요. 이런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부럽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